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신민숙입니다. 네, 7월 24일 날 시험 보시느라고 더운 날씨에 너무 많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한 그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합격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는 해설 강의 할 거고요. 그 전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어법이 저희가 25문제죠? 25문제에서 어법 문제가 10문제 정도, 그 다음에 문학 5개, 비문학 6개, 그 다음에 한자 어휘가 4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의 국가직, 지방직하고 좀 달리 국어 규범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지금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비문학이 단연코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어법 부분 하고 한자 어휘가 14개 정도, 25문제에서 14개 정도로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를 좀 차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중에서도 국어 규범 쪽하고 관련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문학도 지금 6문제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비문학은 국가직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직,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하고는 좀 다르게 좀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독해 문제집 정도 하나 사셔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문제 유형 보시면 문단 삽입이라든가 단락 순서라든가 아니면은 고쳐쓰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독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문학의 문제 유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독해집을 한 권 사셔서 문제를 계속적으로 좀 풀이를 하시는 거, 내용 일치를 위해서 하시고, 또 나머지들은 비문학의 나머지 유형도 있으니까 문제 유형들을 파악하셔서 그 공부, 그 문제 유형들은 어떻게 문제풀이를 하실 것인지를 공부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한테 당부드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문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국어 규범이라고 하는 부분과 한자, 그죠? 한자 어휘, 이 부분에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또한 문학이 고전시가가 2문제, 그 다음에 현대소설 2문제, 현대시 1문제가 나왔는데, 요번에 이 상충곡이 고전시가가 조금 특이했죠. 군무원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 스타일로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상충곡 자체가 특이한 게 아닙니다. 뭐가 특이했어요? 상충곡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한자로 출제가 되었다고요. 그죠? 뭐 조사나 어미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한글로 나왔겠지만 주요 단어들 같은 경우가 한자만 나왔고 이 옆에다가 가로치고 한글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쪽도 한자를 좀 줬다라는 거.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또한 한자 성어 쪽 같은 경우에도 을지문덕이 쓰신 그 한시와 복합으로 해가지고 한자 성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 한시 역시 지문 자체를 한시만 줬어요. 다시 말해서 한자만 줬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시험은 국어 규범과 그 다음에 한자에 좀 익숙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그런 문제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요, 어법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특히 국어 규범하고 관련된 거는 국무원 쪽에서 이쪽 굉장히 좋아하죠. 네,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으니까 문제 유형이 국어 규범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한자 어휘, 특히 속담 같은 거,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는 속담 같은 것도 나오니까 이쪽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한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용 전체를 파악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하고 똑같이 대비를 하면 되지만 문제 유형 같은 것들 꼭 익숙하게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25문제로 정리되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80에서 84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밑줄 친 단어 중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거예요. 뭐 가름하다, 그다음에 내노라 하다, 걷잡아서 이것도 막 수업 시간에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내노라 하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으니만 막 수업 시간에 로라. 우리 무한도전 막 얘기하면서 거기서 정준하 씨가 예전에 그 여장을 할 때 항상 로라라는 이름으로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로라, 예쁜 이름 로라 꼭 생각해라 막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내노라 하는 이렇게 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내노라 하는 이렇게 나온 거 틀렸다. 이거는 어법, 그러니까 어법이라고 했지만 어휘, 혼동하기 쉬운 어휘 이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던 거, 공부했던 거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하는 거 나와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한 거 그대로 출제되었어요. 2번 갑니다. 띄어쓰기 규정이요. 이 정도도 저희 할 만해요. 얼마나 많이 저희가 공부했는데요. 띄어쓰기를.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르는 척하다라고 다 했죠? 양하다, 체하다, 척하다, 법하다, 만하다, 뜻하다 이게 나오면 모르는 하고 요거요 띄어쓰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붙여쓰기도 할 수 있다 이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띄어쓰기 한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만하다가 나왔지만 만하다 중간에 뭐가 나온다면 네, 조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무조건 만하다는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네, 잘했어요. 그렇죠? 잘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데 얘는 띄어쓰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거고. 2번 갑니다. 내가 몇 등일지 걱정이 가등했다. 몇하고 등은 당연히 띄어야죠. 그렇죠? 등이라고 하는 게 의조명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지 뒷부분이 시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띄어쓰기라는데 걱정이 가득했다.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붙이는 거 잘했어요. 그래서 얘도 맞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은 대가 힘들기 때문에 전형적인 대표적인 지문을 외워라.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었어요? 네, 자막을 만드는데 3시간이 걸렸다. 이런 식의 지문은 그때는 무조건 뗀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요. 그 책을 읽는데 3일이 걸렸다. 그 지문하고 대표 지문하고 똑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띄는 거. 그렇죠? 그 책을 다 읽는 것에 3일이 걸렸다. 우리가 원래 의존명사, 다른 의존명사로 대체가 될 수 있으면, 명사로 대체가 될 수 있으면, 의존명사뿐만 아니라 다른 명사로 대체될 수 있으면 여기 띄어쓰기 한다 이랬는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자막을 만드는데 3시간이 걸렸다. 뭐뭐 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이런 거에서의 대는 띄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대로 출제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커녕입니다. 어머나. 돕기는커녕. 제가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왜? 우리가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커녕을 한 박자 쉬고 커녕을 해요. 그는 돕기는커녕. 그쵸? 그는 돕기는커녕. 한 번 띈다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띄다 보니까 얘가 띄어쓰기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니다라고 그랬었죠. 왜? 커녕이라는 거는 뭐니까? 보조사니까. 그렇지. 보조사니까. 그리고 얘도 보조사니까. 조사는 몇 개가 계속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붙여 쓴다. 그러므로 붙여야죠. 그러니까 얘 틀렸잖아요. 커녕도 얼마나 강조하면서 저희가 공부했었어요. 맞죠? 답은 몇 번? 4번. 네, 됐습니다. 3번 갈게요. 다음 밑줄 친 기역에서 니을에 해당하는 한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어요. 한자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로 공부할 정도로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진짜 항의할 만해요. 공부할 만한 것들을 줘야지. 여기서 매목이라든가 상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데 그거 한자까지 외워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단 말이죠. 이거는 약간 만점 방지용이에요. 만점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또 국무원 시험이 한자어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좀 공부할 만한 것들은 훼손 정도였어요. 훼손. 그래서 여기는 훼손은 맞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뭐가 틀린 것이냐? 얘는 두 번째 거 보판이라는 게 이게 틀린 건데 보판이라고 하는 게 인쇄판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 둔다 이런 건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판목을 여기서 훼손된 경우 혹은 분신된 경우 판목을 다시 만들어서 보충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었죠. 보충하는 것. 근데 여기는 해체한 줄 알고 보관하는 거래잖아요.
여기는 근데 보충하는 거잖아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도 지금 보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근데 한자가 여기서는 이 보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보관하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보충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보판, 우리가 국립국어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보판본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판이라는 것을 단어를 갖다 추측할 수 있는데, 보판이 오래되어 문자가 닳아서 판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거나 분실된 거, 그렇죠? 판독할 수 없어가지고 훼손되거나 분실되어가지고 보수하는 거 보판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요 도울 보자, 고칠 보자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된다. 이 보판본이라는 게 모판이 오래되어서 문자가 닳아 없어져 판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거나 분실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한 책 같은 것들을 보판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측했을 때 보판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요게 아니라 요걸로 들어가야 되니까 틀렸다요. 너무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아마 3번의 정답률은 확연히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무원이 한자를 굉장히 어렵게 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자 어느 준비를 하지만 이 정도는 정말 너무 어렵죠. 그렇죠? 이 문제는 아마 정답률이 상당히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당락이 막 좌지우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네, 4번 갑니다. 다음, 어떤 사전에 제시된 고르다의 내용이다. 네, 이거 좀 사전을 볼 수 있었으면은 고르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이 사전을 보는 방법을 좀 아신다고 한다면 문제를 풀기가 좀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고르다 1이 있고 고르다 2가 있고 고르다 3이 있죠. 이거는 표제어인데 얘가 표제어고 얘가 표제어고 얘가 표제어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제어로 나와 있다라는 거는 이건 동음이어예요. 그렇죠? 여기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건 동음 이의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 있죠. 고르다가 요건데 여기에 1번, 2번 이렇게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 안에 다시 한번 번호로 막여져 가지고 나온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다의어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생각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여기서 동사라고도 줬고 형용사도 줬어요. 이것도 중요한 우리의 하나의 힌트가 될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골라 다 나왔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 고르다라는 거에 아라고 하는 아나어 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줬더니 르 불규칙이 돼서 얘가 앞에 리을 뒤에 리을 붙죠. 그래서 골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불규칙 활용이죠. 얘도 불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이라는 걸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르 불규칙이라는 것도 다 말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여러 가지들이 지금 다 제시가 돼 있는 거죠. 불규칙도 말해줬죠. 그 다음에 동음이언지 다이언지 이런 것도 말해줬죠.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도 말해주고 있죠. 뜻풀이도 해주고 있죠. 여러 가지가 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고르다 1과 고르다 2와 고르다 3은 서로 동음 이의어이다. 네,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는 동음 이의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요거, 여기 얘네들 다 불규칙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불규칙 활용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르 불규칙으로 인해서 맞는 겁니다. 다음에 고르다 2와 3은 다이어지만 고르다 1은 다이어가 아니다. 볼까요? 1은 없잖아. 뜻이 이거밖에 없잖아. 여러 중에서 갈아내거나 뽑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얘는 다이어가 아니죠. 그냥 이 뜻밖에 없고 그다음에 고르다 2와 고르다 3을 봤더니 얘네는 2개가 있고 얘도 2개가 있으니까 얘네는 그쵸? 고르다 2는 다의어고 고르다 3도 다의어예요. 그렇지만 고르다 1은 다의어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이요. 고르다 1과 고르다 2, 그 다음에 3은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는 현재형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재형이라는 게 지금 중요해요. 그러면 현재형을 만들 때 우리가 뭐예요? 현재 선어말어미. 그쵸? 현재를 나타내주는 과거 선어말어미는 뭐가 있어요? at, at. 그쵸? 미래 선어말어미는 뭐가 있어요? get. 그러면 현재 선어말어미 라는 거는 뭐가 있어요? 받침이 없을 때는 니은, 그쵸? 받침이 있을 때는 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뭐를 중간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니은이나 는을 중간에 집어넣을 수 있죠. 왜? 우리가 공부한 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니은다, 는다. 그쵸? 다는 어말어미니까. 그쵸?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선어말어미까지 집어넣어서 니은다 라든가 는다 라든가 사용할 수 있었죠. 맞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얘가 내가 잠을 잔다. 그쵸?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받침이 없으니까 니은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요 먹이라고 한다면 먹는다 이렇게 가서 그쵸? 여기가 어간이니까 는다 이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보세요.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니은다나 는다가 못 붙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뭐 했었어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분하기도 했었죠. 그쵸? 능구나가 붙으면 동사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니은다나 는다라는 게 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맞죠? 왜요? 예쁘까지 한번 가볼까요? 근데 여기에 니은다 들어가요. 예쁜다 안 되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뭐 좋다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요런 형태 다시요. 요렇게 요게 될까요? 안 되잖아. 맞죠? 여기도 똑같이 다시 한번 써드릴까요? 여기 자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잔다 얘는 될 수 있고요. 얘도 먹에다가 먹는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요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선어말어미를 쓸 수 없다는 거는 현재형을 쓸 수가 없다는 소리겠죠. 형용사는 현재형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현재 선어말어미니까 현재형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걸 추측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지우고 이쪽으로 가보면 줬어. 이미 뭐를 줬어? 얘는 동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니은다나 는다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땅을 고른다. 그래서 니은다겠네. 왜? 여기는 받침이 없으니까 니은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형용사 같은 경우에서는 니은다, 는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현재형을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세 가지가 다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왜? 고르다 3은 안 되는 거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갈게요. 요게 조금 어려웠죠. 요게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고르다 2의 2라고 그랬던 게 이거야.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여기 앞에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붓을 찾고 악기를 찾고 줄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여기 안에 그러한 따위가 따위 안에 들어가. 얘가 우리가 지금 원했던 게. 뭐 하는 거예요?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한다. 제 기능을 발휘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랬더니 보시면 흙으로 울퉁불퉁한 곳을 흙으로 메워 판판하게 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뭐 고르다 2의 1번이 가능해요. 가지런하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울퉁불퉁한 곳을 평평하게 하다. 그러니까 요걸로 가시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요즘처럼 고른 날씨예요. 고른 날씨라는 것은 상태가 전세상으로 좀 순조로운 날씨. 그러니까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하지 않은 날씨. 그래서 3의 2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날씨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아니겠구나. 그다음에 이 문장의 서술어는 저 사전에서 골랐어야 돼 라고 그랬습니다. 고르다라는 거는 가려내거나 뽑는 거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에요. 그는 이제 가쁘게 몰아서던 숨을 고르고 있다. 그러니까 씹는 장을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게끔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기능하게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쵸? 이거는 상태가 순조로운 거고 여기서는 상태가 순조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다듬고 있다. 내가 숨을 고르고 있다.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우리가 찾기가 좀 힘든 거였어요. 그쵸? 여기 요거 아닙니다. 요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는데 요게 아니고요. 상태가 정상스럽고 순조로운 상태여야 돼요. 근데 얘는 그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지금 뭔가 손질하고 뭔가 그쪽을 갖다가 이제 수정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요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6번 갈게요. 아래의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로 옳은 것을 갖다가 얘기하세요. 이거 여기 제가 좀 써놨었는데 요 중간에 있는 지금 원하는 요 문장, 아래의 문장 요걸 보시면 얘를 먼저 보세요.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은 나중에 나타난 새로운 관습이다. 이것만 본다고 한다면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데요. 이건 나중에 나타났어. 그러면 이 앞부분은 문학의 범위를 어떻게 잡겠어? 네, 크게 잡겠지. 그쵸? 여기 곡지 잡는다는 거는 크게 잡는다. 아주 광범위하게 잡음. 이런 얘기가 나오겠고 요 내용 다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범위를 좁게 잡는 거. 좁게 잡는 게 그 다음에 내용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쵸? 앞 내용은 크게 잡았다. 뒷 내용은 그걸 좀 좁게 잡았어. 이런 걸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앞에 문학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다. 한문학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와 함께 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큰 비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것은 얘예요, 얘.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에 가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봤더니 문이라는 개념이 뒷전으로 물려나고 그 다음에 이름을 구태여 따로 붙여가지고 준회원 정도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준회원, 진짜 큰 게 아니라 준회원이니까 좀 작게 갔다는 거죠. 글만. 따로 붙이는 글만 문학세계 준회원 정도로. 이 정도로 좀 좁게 뭔가를 생각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에 거는 큰 거, 뒤에 거는 좀 범위를 작게 잡는 거에 대한 내용 나오는 부분. 그래서 가와 나 사이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범위를 크게 잡는 거, 범위를 작게 잡는 거,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가의 뒤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됩니다. 7번이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는 문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거.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번번이라고 하는 거는 번번이죠. 인지 힌지는 암기를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우리가 곰곰이, 꼼꼼히 막 이런 거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이런 거. 그다음에 요거 조금 어려운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얘가 한 단어라고 한다면 사이시옷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뭐 이런 거 공부하지만 쟤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띄고 동안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맨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얘가요 어떻게 되냐면 빼앗겼다, 빼앗겼나 보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가 준말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얘가 시옷이 들어가야죠. 갑자기 쌍시옷이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뺏겼나 보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그렇죠? 틀린 거는 그렇죠. 다 틀린 거네. 요것도 틀린 거고 얘도 틀린 거고. 그렇죠? 1, 2, 3번 다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4번이 맞죠. 여기 백분율이요.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요? 아유 그럼요. 이거 나오자마자 했었어야 되는데 빈도율 우리가 이걸로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간다고 그랬었어요? 받침이 니은이나 받침이 없는 경우에만 유를 쓴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게 딱 끝나고 니은이 나왔네. 그러니까 유를 쓰는 거겠죠. 우리 다른 것도 막 이런 것도 했잖아. 합격유리니 합격률이니 막 이런 것들 했었죠. 합격유리니 합격률이니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있었단 말이죠. 이때는 어떻게 가요? 네, 앞에 있는 거 봤더니 니은이나 받침일 때만 유를 쓰죠. 근데 얘는 기억이죠. 여기에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다. 우리 이렇게 해왔잖아. 그대로 나왔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죠? 답은 4번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맞춤법, 어휘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답은 4번 됩니다. 8번 갈게요.
여기서 이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얘기들을 한번 봐봐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역의 중간에 있는 얘가 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역 앞에 있는 거, 기역 뒤에 있는 거, 니은 앞에 있는 내용, 니은 뒤에 있는 내용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 사이에 있는 게 얘가 핵심이겠지, 얘가. 그랬더니 이거 기역과 니은 사이에 있는 걸 봤더니 그의 관념은 이랬어요. 그럼 그의 관념이는가? 그의 생각은 시대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그의 생각을 봤더니 이 사람 골턴이라는 사람 초기 진화론자로서 진화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죠? 진화라는 게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쳤대요. 근데 그의 관점은 시대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주장했는데 그런데 편견이야.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결과적인 내용을 하는 그래서도 아니죠. 그런데 그의 관점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근데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의 주장이 오늘날의 설득력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적인 내용 이런 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따라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시요. 진화론자로서 진화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어. 그러나 그건 편견이야. 따라서 그 사람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주장을 한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요거 두 개 다 맞는 거 3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접속부사 집어넣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따라서라고 하는 걸로 요거를 먼저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여기 있는 거, 그쵸?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따라서라고 하는 게 먼저 아마 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9번이요.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외래어 표기법, 그렇죠? 외래어 표기법이나 노마자 표기법은 군무원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외워라.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것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죠. 공부한 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좀 공부를 하신 분들, 학습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모컨, 버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코드는 맞는데 콘센트 이렇게 되고 썬루프 우리 이런 거 특히 된소리 자음 같은 것들은 로마자 표기에서 쓰이지 않죠. 그러니까 저런 거 틀렸다 보시고요. 얘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컨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말했는데 리모컨, 컨디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쵸? 리모컨, 컨디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컨테이너 막 이런 것들만 우리가 컨이고 나머지는 다 콘이다 라고 하면서 잘 외우셔야 된다고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 했으면 뭐 컨테이너에서 리모컨을 들고 그쵸? 그 다음에 컨디션을 조절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왜? 컨테이너가 많은 경우 휴게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모컨 들고 컨디션을 조절한다. 그래서 이게 컨이고 거의 다른 것들은 그냥 콘이에요 뭐 이렇게 막 설명드렸었어요. 그대로 갈 수 있죠? 적용시키면은 맞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네요. 네, 외래어 표기법 학습하신 만큼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번에서 11번이요. 상춘곡입니다. 상춘곡을 보시면 제가 지금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가로치고 홍진, 생애, 풍류 이런 단어들을 지금 저는 집어넣었지만 지금 출제 문제로 보면은 지금 이 가로친 것들이 다 빠졌죠.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나왔어? 한자밖에 안 나왔다는 거야. 야, 이게 지금 독특한 거죠. 군무원만이 가지고 있는 지엽적인 문제, 독특한 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다 암기를 해야 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지 않죠. 왜? 내용을 대강적으로라도 뭐 완벽하게 하나하나 다 못 읽어도 상춘곡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야 라고 하면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봤더니 홍진에 묻힌 분들과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홍진에 묻힌 분들이 이 첫 구절이잖아. 홍진에 묻힌 분들 내 생에 어떠합니까? 이게 첫 부분이죠. 첫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춘곡을 우리가 묻고 대답하는 걸로 공부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묻고 대답한다는 건 대화체잖아. 그러면 내가 뭔가를 물어. 그럼 누군가 대답해. 그게 아니라 상춘곡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네, 야, 나 자연에 사는데 너무 훌륭해 보이지 않니? 나 자연에서 굉장히 이렇게 욕심 없이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사는 거 너무 부럽지 않니?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좋다. 그거에 대해서 너희도 내가 되게 부럽지 않니? 뭐 이런 식의 말들이지 묻고 대답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놔두세요. 이웃을 끌어들이면서 봄의 아름다움을 객관화시키고 있다. 이웃들한테 맨 마지막에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라고 하면서 야 산 구경 갈래?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같이 구경할래? 이런 얘기지 아름다움을 객관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 상춘곡은 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야 이것도 봤더니 예쁘고 막 진달래꽃도 예쁘고 뭐 이것 뭐 도화꽃도 예쁘고 그다음에 행화꽃도 예쁘고 막 이것도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 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말들은 다 주관적인 거지 이 아름다움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아름다움 자기 정성,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누리고 그 즐거워하고 그거의 흥겨움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객관화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정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건 객관화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안 돼. 서사, 본사, 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기까지 나온 거 그런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음을 삽입하여 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난 뭐 이런 것처럼 나난 뭐 이런 것처럼 후렴구 같은 거예요. 반복되는 운율을 위한 거거든요. 운율 형성을 위해서 가지고 의미 없는 구절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의미 없는 구절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해석되는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음을 삽입한다? 이런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상춘곡을 어느 정도로 좀 공부를 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묻고 대답하는 거 없었는데 그냥 홍진에 묻힌 분들 나 어때? 나 옛날 사람들 풍류 좀 따르는 것 같아? 못 따르는 것 같아? 이거죠. 근데 나 어때? 라고 하는 건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 되게 부럽지? 나 괜찮지? 막 이런 얘기였지 묻고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전체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 아니구나. 객관화시킬 수 없구나. 봄의 정서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객관화시켜? 아, 여음 같은 건 없어. 왜? 이렇게 해석되지 않고 운율을 형성되는 그렇죠? 운율을 형성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해석되지 않는 구절들은 없어 라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2번이 조금 어렵지. 왜? 공간 이동에 따라 우리 이거는 그냥 자기의 정서를 자기 시선에 들어오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그거에서 느끼는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논하고 있거든요. 그쵸?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래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얘네가 너무나도 틀려요. 그러다 보니 그 시선을 이동한다라는 것은 그쵸? 시선 이동하는데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저기 가서 저거 보고 그 다음에 저기 가서 저거 보고 라고 추측할 수 있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서 봤더니 여기요. 초가집을 맑은 시냇물 앞에 두고 송죽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속에서 내가 거기가 풍월 주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가집을 맑은 시냇물 앞에 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도와 행화 복숭아꽃 살구꽃도 보고 그다음에 여기 푸른 버드나무와 그다음에 향기 나는 풀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 봤더니 살인문 앞을 걸어보고 정자에도 앉아보고 이 구절이죠. 이 구절. 특히 이 구절. 이런 걸 통해서 그래 시선의 이동이 맞는 건데 시선 이동하려면 공간의 이동도 좀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이 구절을 통해서 공간의 이동은 나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답은 2번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너무나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추측할 수 있는 바기 때문에 답은 2번 이렇게 가셔야 돼요. 11번 갑니다. 가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숲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견뎌서 새가 봄 기운을 못 견뎌서 소리마다 교태 떤대. 제가 이 교태 떤다는 거 수업 시간마다 말하는데 아양 떠는 거죠. 새가 막 아양 떠는 거. 그죠? 그리고 제가 막 장난도 치면서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때. 왜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 어린 학생들 가르쳤을 때 그때 막 교태를 보여달라고 저한테 선생님 교태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곤란을 겪었던 사건들 막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속아가지고 제가 막 이러면서 교태 떤 적 한 번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막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기억나세요? 화자와 잔수 자연 사이에서 가름일 때 방해문에 대한 불만이다. 방해문 아니죠. 지금 여기 새와 춘기를 못 견뎌서 소리마다 지금 교태를 떨고 있어. 어머, 쟤 아양 떠는 것 같아. 이건 내가 즐거우니까 쟤도 아양 떠는 것 같죠. 나의 즐거움을 새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수 자연 속의 모든 존재들의 합이라는 거. 그렇죠. 나와 어때? 새라고 하는 게 새가 감정이입의 대상이다라고 했으니까 감정이입이라는 건 내 감정을 새가 느끼고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좋은 걸 새가 너무 좋아서 아양 떤다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혼자만 누리는 거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회한 제대로 몰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몰입하고 있는 거니까 아예 안 돼요. 답은 2번. 그렇죠? 12번 갈게요. 다음 밑줄 친 기역에서 니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보면은요. 기울였다, 매어, 동류지기, 엄지손가락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디귿이요. 지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 종류지기를 둘러싸고 모여 몇 번이나 치는지 헤아려 보았다. 망치 들고 큰 종 두들기는 사람 종루지기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 네, 그걸 지키는 사람을 둘러싸고 그다음에 한번 보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막 지기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지기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대충 그런 것 같다. 내용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이거는 좀 추측할 수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 무지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외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몰라. 잘 몰라. 그래도 우리가 뭐랑 뭐에 통해서 볼 수 있었냐면 1번, 2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다라는 거 있죠? 어휘로 되어 있는 매다가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의 뜻이니까 이거는 외웠어야 돼요, 우리가. 그쵸? 매다. 내가 이렇게 매다라는 이거는 어휘니까 요거는 좀 아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건 맞겠다. 확실하게 이건 맞겠다. 이렇게 들어가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번이 모든 걸 좌지우지했어요. 피동사동이라고 하는 건 어휘를 외우지 않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무지라고 하는 어휘를 모른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판가름이 좀 나는 거였거든요. 보면 그는 한참 동안 멍 안에 서서 음향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가 기울이었다 이거죠. 기울다인데 어시라는 건 과거 선어 말음이니까 이런 건 필요가 없고 기울다에서 지금 이가 들어간 형태죠. 그럼 얘가 사동인지 피동인지를 보는 거야. 그쵸? 사동인지 피동인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음향의 귀를 기울게 했다. 귀를 기울게 한 거예요. 내가 기울인 거는 기울어진 거예요. 그가 내가 음향을 향해서 귀를 기울게 한 거라고요. 만약에 그런 거 모른다 하더라도 뭐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거요. 목적어요. 이게 너무 많이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문장에서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에는 다 사동이다. 그쵸? 음향에 그는 여기까지는 빼고 그는 음향의 귀를 기울였다. 이게 혼문장으로 만들면 여기요. 그는 음향의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동, 피동 같은 경우에서는 뭘로 간다? 피동이 아니라 사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렸어야 돼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매다 정도 그 정도의 어휘를 아셨어야 되고요. 여기 3번 같은 거 지기는 좀 그런 뜻으로 여기서 좀 사용된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4번은 솔직히 말해서 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요거 1, 2, 3번 정도로 우리가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을 그 정도의 문제가 나온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쵸? 피동사동을 묻는 문제였어요. 결과적으로는 답은 1번 됩니다. 13번 가겠습니다. 13번이요. 다음 중 로마자 표기로 옳은 것을 갖다가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왜 순대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죠? 광희문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발음을 아무리 얘가 광희문 이렇게 발음이 된다 하더라도 요러고 의로 표기가 된 것은 무조건 UI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뭐 수십 번 한 거예요. 그리고 왕십리는 왕십리는 틀리시면 안 되죠. 그죠? 얘 발음이 왕심리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심 여기가 요거 미음으로 들어가야죠.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순대 발음 그대로 순대예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 에라고 하는 거야. 대관령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대관령 할 때 이렇게 썼잖아요. A예요. 여기가 IA가 아니죠. 순간적으로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틀린 거고요. 정능이 맞습니다. 얘는 미라네 라고 그래서 정능 이렇게 발음되니까 여기에 N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 게 맞습니다. 답은 4번 됩니다. 그리고 4번이에요. 답은 4번 됩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14번 가겠습니다. 대괄호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세요. 대괄호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자마자 아셨어야 되는데. 그죠? 다른 게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아셨어야 돼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모두가 건물에 달려갔다. 건물로 달려갔다. 건물까지 달려갔다. 이랬죠. 세 가지가 다 쓰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뭘로 쓴다? 네, 중괄호를 사용하죠. 중괄호를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맞죠? 그러면 나머지 볼까요? 나머지 제가 이거 대괄호 쓸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얘랑 얘. 이게 여기가 한자어던, 여기가 외래어던, 아니면 여기가 뭐 한글로 쓰여있던 상관없이 여기 말소리죠. 음성을 들었을 때 서로 다른 게 나오면. 똑같은 뜻이라 하더라도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 다르면 말소리 그 다음에 여기는 음성 이렇게 됐죠. 그럴 때는 뭘로 가라? 대관호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세요? 예전에 이랬잖아. 커피 그 다음에 이것도 커피 얘도 커피 그럼 소가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손발 이렇게 얘기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뭐라고 하죠? 수족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손발, 수족 다르죠. 뜻은 똑같다 하더라도 다르죠. 그러면 뭘로 가라? 여기 뭘로 간다 그랬어요? 대괄호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가 수족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쓰여 있던 뭐로 쓰여 있던 손발 이렇게 쓰여 있던 어쨌든 읽었을 때 그 소리가 다르다고 한다면 대괄호로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기는 말소리 여기는 음성 대괄호 써야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야기 합격 소식 다르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쵸? 다른 거기 때문에 대괄호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근데 왜 그랬어? 얘는 여기가 소괄호가 나왔잖아. 소괄호 괄호를 2번 쓸 때는 어떻게? 밖에 있는 것은 대괄호를 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답은 2번 됩니다. 됐죠? 15번 저희 가보도록 할게요. 15번이요. 여기서 보시면은 15번이요. 여기가 기역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기역 부분 이랬는데 여기가 성행이냐 아니면 유행이냐 가지고 참 말이 많았었어요. 이거 굉장히 좀 힘들게 생각하셔가지고 이거 복수 정답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복수 정답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성행하다라고 하는 거는 성하게 유행함이라고 제가 뜻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유행이라는 건 편승기승은 안 되고 유행이라는 건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아 널리 퍼짐이라고 써놨어요. 이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 옆에 써놓은 거 보이세요? 뭐뭐의 성행이에요. 요게 성행이라는 건 이 앞에 약간 구체적인 단어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청바지 입는 거 뭐라고 하죠? 그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청바지 입는 그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라든가 뭐 매니큐어를 치는 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뭐뭐의 성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유행이라는 거는 어떤 시대에 그냥 널리 퍼지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의 유행이 아니면은 어느 나라의 유행이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구체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널리 퍼져 있는 것들이 널리 퍼진 어떤 현상이 성행이란 단어를 쓰려고 한다면 이 앞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유행이라는 거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그렇죠? 시대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 널리 퍼져 있으면 유행이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디를 볼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거. 서구에서 시작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볼게요. 뉴욕이나 파리에
성행은 경성에서도 거의 동시에 성행했다. 이거 좀 이상해요. 뉴욕이나 파리의 성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뉴욕이나 파리에서의 유행은 그들이 지금 그들의 스타일, 그들이 정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것들,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널리 퍼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성행이냐 유행이냐라고 하는 걸 이쪽에서 이렇게 갈 때 성행이란 단어를 쓰지 않죠. 뉴욕이나 파리의 성행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유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 아니면 어떤 지역 그런데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유행이라는 단어만 쓰고요. 성행이라는 거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유행이라는 단어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거 답은 4번 됩니다. 어떤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걸 얘기하고 얘는 구체적인 어떤 지금 유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4번입니다. 그렇죠? 뉴욕의 성행 이런 말은 없어요. 뉴욕의 유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답 4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16번 볼게요. 순서, 배열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배열 순서 한번 볼까요? 일단 가는 그대로 줬어요. 가는 그대로 줬으니까 유행의 확산이라는 것은 빠른 속도로 그렇죠? 획일적인 빠른 속도로 경성의 거리를 획일적인 풍경으로 바꿔 놓았다. 근데 뉴욕에서 파리에서의 유행은 경성에서도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유행하는 게 경성에서도 그대로 유행됐다죠. 그렇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얘가 한번 나왔죠. 그러면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건 이 다음에 하지만이라는 건 다른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다 부분 보면 얘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뉴욕이나 할리우드에서 유행하던 파자마라는 치마 패션은 또 곧바로 서울에서도 유행했다. 그렇죠? 거의 유사하게 거의 동시에 거의 동시에 같이 유행하고 있다니까 가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건 다예요. 그래서 다를 먼저 줘야 되고 그다음에 하지만이라는 게 지금 나왔죠. 뉴욕과 경성의 유행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동일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는 거의 비슷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하지만 완전히 모두 동일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요게 나오고 그 다음 마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미디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어요. 똑같진 않아. 그런데 그래도 똑같진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기려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같이 유행하는 거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었던 건 미디어 덕분이다. 미디어라는 말이 새롭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미디어라는 게 신문, 라디오에 대한 얘기가 이 마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거예요. 라예요. 그래서 순서 이대로 갑니다. 가가 나왔고요. 여기요. 유행이라는 게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다도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하지만 똑같진 않아. 그렇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여기서는 미디어 때문에 거의 동일하진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그렇죠?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미디어 덕분이야. 그 미디어라는 건 이러이러한 거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거. 요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17번이요. 위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머지들은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몇 번? 3번이요. 이것만 확인해 볼까요? 여기 있죠?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요. 서구에서 시작한 유행. 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달돼.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속도가 거의 동시적이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봤더니 왜요?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뉴욕과 할리우드보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아니요. 여기에서 일본을 거쳐 우리 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틀린 것은 답은 3번 됩니다. 18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이 모두 고유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합성어냐, 파생어냐, 단일어냐 이런 문제들은 참 많은데 여기 있는 거 보면은 합성어가 어떻게 고유어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고유어끼리 합성어가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문제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죠. 이거는 군무원의 좀 특이한 문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얘도 우리가 문제 풀기가 조금 힘들었던 그런 지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는요, 비지땀이라는 게 저게 고유어가 되고요. 사랑채라는 게요, 보이시죠? 한자어에다가 고유어고, 얘도 쌍동밤이라는 것도 한자어에다가 고유어고, 얘도 장작불이라는 것도 한자어에다가 고유어가 되기 때문에 고유어끼리 묶인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얘도 조금 문제 풀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답은 1번 됩니다. 19번 갈게요. 19번에서 20번 삼포 가는 길이죠. 현대소설이 삼포 가는 길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셨으면은 알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지금 삼포라고 하는, 그죠? 고향.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지만 하여간 삼포라고 하는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왜? 고향의 정을 느끼고 싶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 노인이 말하잖아요. 거기서 뭐라 했어요? 여기 삼포에서요, 어디 공사 벌일 때나 됩니까? 그랬더니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맨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한 거지. 고향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기잡이, 감자, 고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했어요. 말도 마우, 거기 지금 육지야. 지금 어때?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산업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랬더니 뭐라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 나는 고향의 정을 느끼고 싶어서 가는데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있는 거, 그걸 보면서 허탈해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나룻배도 옛날 고향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신장로가 지났는데 나룻배가 뭐야? 이거는 새로운 도로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산업화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서는 니을이 가장 다른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번 갈까요? 위글의 주제를 표현한 식구로 가장 적절한 것을 얘기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사랑하고 풋풋하고 정답고 했던 고향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슬픈 거죠. 뭔가가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게 사라지고 있어서 슬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3번. 내가 사랑했던 고향의 모습이 사라져서 슬프다. 그러니까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이런 거가 가장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거겠죠. 그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빼앗긴 들 같은 건 일제강점기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도 광복은 올 텐가,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되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닙니다.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이건 반어법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그쵸? 눈물을 지금 막 흔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슬프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슬프다만으로 갈 수가 없어요. 뭔가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상실된 거, 상실감 같은 것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3번 쪽이 훨씬 더 맞습니다. 얘는 님에 대한 그리움, 그렇지만 님을 내 마음속에서 보내지 않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상실감하고 가장 유사한 거는 3번입니다. 21번이요. 얘 유명했죠. 다음 시에 주된 정조를 가장 잘 나타낸 거,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인데 요 문제가 가장 고난이도 문제로 볼 수 있죠. 왜? 한자였어. 완전히 싹 다 한자였고 여기 을지문덕,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 한글도 제가 써드린 거잖아요. 다 한자로만 나왔어요. 너무 힘들었죠. 근데 뭐만이라도 보면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것만 읽을 수만 있어도 좀 우리가 추측을 하셔야죠. 을지문덕을 우리가 장수라는 거, 장군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할 거 뭐겠어요? 자기의 기세, 자기의 어떤 아주 호탕함, 그 다음에 자기의 그 호방함, 그 다음에 자기의 기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그런 거지 장수인데 불구하고 뭐 님을 그리워하던가 그쪽은 아니겠다, 이렇게 추측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약간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약간의 방법이에요. 물론 문학을 다 읽고 풀 수 있으면 더 좋았죠. 그렇지만 잘 안 되면 그런 식의 추측도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만 먼저 볼까요? 봤을 때 득이만면 말고 이거부터 볼게요. 유유자적이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을지문덕 단군이 뭔가 속세를 떠나가지고 아니야. 여기는 여수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오랑캐 수장, 우중문한테 보내는 그런 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중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수장에게 보내는 시라는 거예요. 여수장에게, 그러니까 오랑캐 수장에게 보내는 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좀 안다 하시더라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얘를 모른다 하더라도 을지문적 생각하면 속세를 떠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건 아닐 거고요. 두 번째, 연연불망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워서 잊지 못하다. 그러면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인데 님을 그리워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자수명. 산은 자줏빛이고 물은 맑다는 뜻으로 경치가 아름답다. 경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장수가 그런 얘기를 할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장수의 말은 어떤 것일 것이다. 득이 만면.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 기쁜 표정이 얼굴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자랑하고 별것도 아닌 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 내용입니다. 귀신 같은 책략으로 하늘을 뚫었어도 야근깨는 궁지에 몰려버렸다. 네, 오랑캐 장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계책은 훌륭했어. 그치만 결국은 그 깨가 궁지에 몰렸네.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야, 그만큼이면 잘 싸웠어. 이게 네가 싸움에 이겨서 공이 높다 이게 너 축하해 이게 아니라 너 그래 잘 싸웠어. 그만 만족했어. 만족하고 그만두지. 이거 조롱이에요. 이거 야유와 조롱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그렇죠? 야유와 조롱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당당하니까. 나 너랑 싸워서 당연히 이겨. 그만해라. 그 정도도 잘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득의 만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신만만하고 자기가 기세가 가득할 때 이럴 때를 표현하는 게 3번이에요. 다른 게 되지 않기 때문에 3번 쪽으로 가는 겁니다. 21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정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번 가겠습니다. 22번이요. 시집갈 때 혼수를 간소하게 하라는 간절한 요청은 어디 부잣집과 사돈을 맺는 데 따르는 부담감을 벗겨주었다. 부담감을 벗겨주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그럼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쪽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부정이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똥 묻은 데가 겨 묻은 데 나부른다. 이런 거 다 아니고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1번이에요. 이게 이 뜻을 알면 좋지만 나머지 2번, 3번, 4번의 속담이 안 된다는 거 생각하고 1번으로 가셨어야죠.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원래부터 바라던 바. 그죠? 바라던 바였어. 근데 진짜 감히 청하지는 못했으나 원래부터 바라던 바였다고요. 그래서 일시감을 부담감을 일시에 벗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니까 답은 1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발보다 거기다 붙은 발가락이 더 크다는 뜻으로 부가적인 게 더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맞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어야 후환이 없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자기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그런 말들이 됩니다. 속담 문제 많이 나오니까 국무원 시험 준비하시려면 속담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까지 그렇게 몰라도 2, 3, 4번에 대한 속담을 아시면 1번이 답이겠구나. 이렇게 추측해서 가셨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23번 가겠습니다. 완화삼이라는 겁니다. 요게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인 시보다는 조금 공부를 했음직하지만 너무나도 대표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않거든요.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가장 옳은 것을 얘기하면 쭉 한번 볼게요. 차운산이라고 그랬죠. 차가운 산 바위니까 이게 부정적 현실이에요. 그렇죠? 부정적인 현실 위에 현실 속에서 하늘은 멀어요. 하늘이 아마 이상세계일 거예요. 내가 꿈꾸는 그런 세계는 멀어요. 그리고 산새가 구슬피 울고 있죠? 이런 산새는 내가 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가 꿈꾸는 그런 세계는 너무 멀어. 그래서 나 지금 울어. 그 다음에 구름이 흘러가는 물길은 700이라고 했어요. 구름이 흘러다니는 거 있죠. 이거 떠다니는 거고요. 그 다음 물길이 흘러서 700리를 가고 있다고 그러죠. 이것도 뭐요? 정처 없는 삶이죠. 둘 다. 정처 없는 삶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서 술 있는 강마을에 저녁 노으려. 나그네라고 그랬으니까 네, 정처 없이 사는 삶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나그네가 지금 술 있는 마을에 저녁 노을 속에서 꽃잎에 젖어서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과의 합일 이런 거. 나그네와 자연과 자연이 합일되고 있는 거. 자연,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는 나그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꽃은 질 거라. 지금은 하나가 되고 자연을 지금 즐기고 있지만 그 꽃들도 다 질 거란 말이죠. 나그네 옆에 있는 꽃들도 다 지고 막 이럴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만을 남기는 건 아니죠. 이것도 뭔가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정하고 한이 마름도 병인 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라. 내가 다정하고 한이 많아. 그런데 그러면서 이것도 다 병이야. 그래서 흔들리면서 내가 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한이 많아. 그러면서 내가 정처 없이 떠돌면서 살고 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의 이상세계와 동떨어진 그리고 구슬픈 감정을 가지고 정처 없이 떠돌면서 사는 나그네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과 물길은 정처 없이 유랑하는 내적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죠. 1번 맞아요. 두 번째, 강마을은 방화하던 시정적 자아가 정착하는 것이다. 아니요. 지금은 강마을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곳도 꽃이 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 했어? 뒤에서 흔들리면서 내가 돌아다니고 간다라고 표현했으니까 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현실을 즐거우게 벗어나라는 의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 나야 고향을 떠나가지고 나 현실 이 힘겨운 현실을 나는 벗어날 거야. 난 적극적으로 나의 삶을 개척하겠어. 이런 거 없어요. 마지막까지 흔들린다고 표현했으니까. 한만음은 민중적 삶 속에 구현된 전통적 미학에 낙다해 있는 정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민중의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다 사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한 개인의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지, 민중의 삶 속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한의 정서, 우리 민족 전체의 정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1번. 이건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답은 1번 됩니다. 24번이요. 다음 한자어의 발음 중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을 갖다가 얘기하세요. 와, 이거 제가 이거 뭐라 그랬었냐면 우리막 여기 요거잖아요. 그쵸? 니은 니은으로 발음되는 거.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이랬죠. 상견례에서 의견이 이원론 되면 의견난 이원론 했죠. 의견이 이원론 되면 공권력을 동원하는 결단을 내려 임진난이 일어나고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횡단로. 그리고 우리가 또 나중에 수업 같은 거 하면서 말했죠. 생산력 이런 것도 니은 니은으로 발음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뭘로 발음돼요? 리을 리을로 발음되지만 그거에 예외들 하면서 막 외웠던 거야. 아, 수업 시간에 한 거네.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이 맞췄누 이건 우리가 외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걸로 가야 돼요. 리을 리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답은 이거요. 맞철류 이렇게 됩니다. 맞철루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돼요. 마지막이네요.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을 갖다가 찾아주세요. 이랬어요. 중심 내용 봤더니 우리가 지금 이제 더 이상 세계 변방이 아니래요. 우리는 우리의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반야. 우리가 주목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대요. 그리고 더 이상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전략만 있으면 돼요. 왜? 우리가 지금 기회가 왔고 전략이라는 것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끼를,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재주도 있고 감각도 있어.
그다음에 문화 선진국 전문가들도 감탄하는 재능도 있고 예술적인 취향도 있어. 우리 가진 거 많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먹거리로 삼을 수도 있고 상품화할 수 있는 바탕들이 우린 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우리 가진 거 되게 많고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지금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기회가 왔고 전략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문화 선진국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한다. 아니요. 우리 미래가 지금 막 너무너무 펼쳐져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각박하다 이런 거 아니고요. 부정적인 거 아니죠. 사라져가는 미풍이나 이런 것도 아니죠. 답은 뭐예요? 2번 희망찬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로 마무리 짓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이고 골랐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해설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시민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